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어제 저녁에 올리려고 했던 건데 발음도 좀 불분명하고 녹음도 잘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조금 더 가다듬고 다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승기를 잡고 리플에게 2차 공격, 이런 기사 어제 많이 보셨죠? 어제 오전에 코인미스 이런 블록 미디어 이런 데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SEC 해외 기관에게 SEC가 리플 자료 요청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재판에 사용될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플의 첫 번째 패배라는 이야기들이 오늘이 아니죠, 이제. 자, 어제 나왔어요, 그죠? 첫 번째 패배라고 했지만 이게 자극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썼던 것 같고, SEC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불리한 것도 아니고 리플도 그렇게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SEC는 일단 지들이 판단했던 근거랑 내부 문건을 판사님한테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일단 SEC한테는 굉장히 큰 좀 불리한 점이에요. 지금 일단은 SEC가 리플을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근거 자체가 있을까도 의심스럽지만, 어찌됐건 없으면은 여된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뒀기를 기대하는 거고, 리플과 SEC는 의견 충돌이 이렇게 나고 있지만, 아무튼 리플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하나의 국지전에서는 방어에 실패한 게 맞아요. 이것도 깔끔하게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과정, 저희는 이번에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판사는 SEC가 하는 게 협박이나 겁박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플사가 SEC를 막는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왜냐하면 리플사는 겁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판사는 그래? 겁박이야? MOU가 겁박인가? 라는 이 본연의 단어의 해석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갔고, 야, MOU는 겁박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야 우리가 SEC가 권위를 이용하고 이게 막 협박 같아 보이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판사가 여기서 볼 때는 근거나 자료가 없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겁박까지는 아니니까 증거를 수집한 것까지는 오케이를 했어요. SEC가 기관들에게 자료 공유의 자율성을 위해서 MOU를 요청한 부분은 말 그대로 절차, 공유를 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 자체만으로는 악의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플사는 이왕 하는 거면 진짜 제대로 합시다. 리플사는 헤이그 협약을 사용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헤이그 협약에 대해서 판사는 이 두 가지로 거절을 했어요. 왜? 속도와 비용 부분. 여기 보면은 quickly and inexpensive라고 했거든요. MOU 과정은 빠르고 헤이그 협약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건 비용적 측면에서 저렴하고, 그래서 빠르게 이제 해당 케이스를 판사가 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헤이그 협약은 확실히 서로 간에 비용이 적게 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헤이그 협약은 당사자들이 적게 드는 거지, 전체적인 법률적 리소스는 좀 더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는 진짜로 quickly and inexpensive한 방법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판사도 이미 알고 있어요. 1차에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빨리 넘기고 싶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해결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SEC 활동에다가 제약을 걸진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이 기사를 보고서 SEC 쪽으로 기운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 SEC는 싸울 도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문건의 양이랑 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법원은 일단 SEC가 자료 수집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SEC가 강제성 없이 다양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그 문건을 가지고 서로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추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시도 자체를 막으려는 거는 일단 리플이 실패한 게 맞지만, 대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신 하나하나의 문건에 대해서는 유리하고 불리함을 따져서 여기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리플이랑 각자 SEC랑 싸워서 각하시킨 방향으로 가라. 야, 이건 증거로 굳이 낼 필요 없겠는데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별 건으로 대응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은 한 방에 막을 수 있는 걸 그냥 이제 개별 전투로 하나씩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SEC는 이제부터 조금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바로 이 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IOSCO라는 기구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SEC의 국제판 기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석하세요. 요건 이제 있으니까.
협의해야 되는 SEC랑 협의해야 되는 기업이 외국 기업이 대충 20개가 넘으니까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애들은 MOU인데 멀티 MOU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료를 긁어 모아야 되는데 역시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SEC로 얼마나 많은 자료가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죠? 이럴 때 평소 행실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싱가포르는 일단 벤치를 놨어. 근데 이 이유가 있죠. 싱가포르는 크립토 쪽에서는 아무래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포지셔닝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싱가포르는 이런 게 왔을 때 미리 일찌감치 거절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소송은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 단계고요. 소송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길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장기간의 전투를 앞서서 서로 간의 팔다리 조를 먼저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게 바로 이런 식으로의 증거물 확보와 증거물 확보의 차단,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SEC는 리플이 옛날에 변호사 의견을 무시하고 리플을 판매했다는 증거 또한 찾는 중이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도라고 적어놨죠. 그죠? 이게 뭐냐면, 뭐 하나 걸려라 라는 식으로 그냥 여기저기 다 써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방향성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소송을 이길 수 있는,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이길 수 있는, 아니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루트를 최대한 넓히고 있어요. 그걸 위한 MMOU이기도 합니다. 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투자 계약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야, 이거 봐라. 야, 투자라고 하고 팔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여기에 대한, 오케이, 그 단어는 들어갔는데 수익에 대한 보장, 뭐 이런 문구가 없으니까, 이거 투자 계약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아무튼 SEC는 최소한 지지는 않으려고 정말 전황을 넓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요, MMOU보다 사실 중요한 건 이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기사를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요게 이제 SEC가 제출한 이번 19일 날 문서인데, 요게 리플한테는 더 크리티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리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중이고, SEC는 거의 달걀로 바위치기에 가까운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그 달걀을 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크랙을 가게 하기 위해서 SEC가 계속 이걸 때리고 있어요. 이 문서는 지속적으로 SEC에서 나오고 있어요. 문건의 내용은 대충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그냥 대충 외국은 뭐 페어니스 독트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기회적 중립이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판단 미스를 어떻게든 찾아보겠다는 것이 SEC의 목적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에 그 당시, 그 시기, 그때 그 시점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뭔가의 판단의 미스가 있지 않을까,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SEC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리플을 판매했을 때 그 당시에는 리플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법적 특권을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포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리플은 그 당시에 본인들의 행위가 불법일 수 있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리플사가 초기에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메인 논리 중에 하나인데, 법적 특권을 포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플이 어떤 부분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이기 때문에 SEC는 여기서 뭔가의 빈틈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플 측 변호사가, 저기 대표님 이거 좀 위험한데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사가 괜찮아, 그냥 진행해 라는 식으로의 분명히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들도 사실은 이메일이 필요해요. 리플사의 이메일. 그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신 이제 리플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방어가 단단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리플이 받았던 외부 법률 자문은 못 받게 돼 있어요. 외부가, 특히 SEC도 못 받게 돼서, 이제 변호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못 받게도 해야 되고, 이게 판단 자체를 SEC가 할 수 없도록 또 막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리플 변호인단의 1순위 방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찌됐건 리플 장기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할 이슈일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받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기준으로 야, 여기 있는 내용이 이것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데, 야, 더 필요해서 점점 더 많은 내용을 받아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SEC는 이걸 계속 자꾸 늘어지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얘들은 결국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야, 봐봐. 이 부분 의심이 되잖아. 리플 문서 봐야 된다니까요, 판사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자, 판사한테 요청을 할 거예요. 리플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했었고,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변호사는 변호사는 이제 리플사에게 제공하는 법률 자문을 원래는 외부 공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자 양측의 의무기도 해요. 양측이라면 변호사랑 리플사겠죠, 그죠? 이게 법률 시스템에서도 미국 법률 시스템에서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요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방어하겠지만 SEC는 이거를 열릴 때까지 법원이 판단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다각적으로 여러 각도로 지속적으로 두드릴 생각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외에 SEC가 MOU 하는 거는 뭐 진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내용을 갖다가 저희끼리 막 좋다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이런 거를 잘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one more thing. 일단 SEC는 MOU로부터 증거를 모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SEC는 일단 벌써 해야 될 숙제가 하나가 있죠. 뭐냐면 주식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분류할 과거에 사용했던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거에 사용했던 그 미지의 문서를 오픈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추가적으로 제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날 올라온 문서고요. 요거는 일단 제가 분석이 한번 끝나는 대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다. 그죠? 자, 이건 저희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회사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할 때 이렇게 스프레드로 지금같이 변동성이 엄청 클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쓰셔야 되고요. 진짜 이렇게 만약에라도 진짜 몰빵을 해야겠다 이런 걸 갖다가 아예 어떻게 됐든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꽤 많이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트레이딩 하실 때도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SEC의 승기를 잡고 리플에게 2차 공격 요걸로 동영상을 해봤고요. 어제 저녁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녹음을 해봤는데 어떨까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